자,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3% 플러스, 코스닥이 0.6% 플러스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일단 미국 증시 좋았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리는지 봐야 되고, 뭐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슈별 대응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이슈별 대응. 이슈별 대응. 네. 그 뜻은 시장 전체는 조금 조용할 것이다. 뭐 크게 막 이렇게 뭐 엄청 변동성이 강하기보다는 좀 산업별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클로징벨이라 그랬습니까? 오프닝벨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아파요 몸이. 연말이니까 클로징하는 북클로징 그런 개념으로. 예. D-3. 12월 말이니까. D-3. 그렇죠. 네. 예. 자, 김장현 본부장님. SPC, SBC, SPC? SBC, SBS? SBC. MBC? 협찬 받으면 협찬 받으면 SBC가 뭐예요? 세미컨덕터. 반도체. 그다음에 죄송해요. S2S인데 잘못했어요. 2SC. 네? 2SC. 더블 SC? 더블 SC. SSC. 연말 연초에 더블 SC로 일단 가겠습니다. 트레이딩 업 전략으로. SSC는 뭐예요? S. 네, 뭐 같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S. 세미컨덕터. S 반도체. 네, 그다음에 쉽빌딩. 2번은 조선. 네, 그다음에 코스메틱. 화장품. 네, 반도체 조선 화장품. 그걸로 트레이딩 업을 한번 노려보겠다.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연말 연초 1월 4일까지 물어보지 마라. 이제 그걸 오케이. 다 세팅했어. 오늘 들어오시는 분, 내일 들어오시는 분 다르니까. 그렇지. SSC, 세미컨덕터, 쉽빌딩, 코스메틱스, 반도체, 조선, 화장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11%. 역시나 이제 딱 오픈하고 나서 살짝 계속 힘이 좀 빠지는 느낌.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 자체가 말랐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져요. 코스닥이 0.54%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초반부터 4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주. 오늘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짝 아파가지고 크리스마스에 놀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0.7%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1% 오릅니다. 17만 200원.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7% 마이너스, 기아도 0.8%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져요. KB금융이 1.2%, 신한지주 0.4%, 삼성생명 보합권이고요. 메리츠금융지주 0.3% 마이너스, 삼성화재도 역시나 하나금융지주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에서 금융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연말에 그래도 제일 좋네요. HD 현대중공업 4% 상승이고요. 신고가겠죠? 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렇네요. 28만 1,500원 맞습니다. 신고가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오늘 가는 종목 한조회, HD 한국조선해양 여기도 3.3% 플러스 역시나 조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오션 3% 플러스, 삼성중공업 2% 플러스. 얘네 말고는 지금 딱히 볼 거는 없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변압기가 살짝 빠지네요. HD 현대일렉트릭 38만 5천 원. 얘는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2월 중순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살짝 누워있는 상황. 힘은 확실히 조선 쪽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2%, 4% 플러스고요. HLB는 약보합권이네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1.5%, 0.8% 마이너스고요. 삼천당제약도 1% 오르고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5.6% 오릅니다. JYPO는 2% 오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엊그제 이어서 오늘도 1% 강세로 더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도 2.5% 세고요. 서진시스템 3.8% 플러스 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확실히 코스닥 시장이 탄력성은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 바이오나 AI 혹은 로봇, AI 의료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매기가 쏠리면서 확실히 코스닥 쪽이 개별 종목의 탄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범 부장님 어떻게 좀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미국장에서 가장 좀 핫했었던 이슈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이제 충전이죠. 현대차로 인해서 테슬라가 올랐다라는 외신 분석이 좀 있었는데, 요게 이제 NACS-DC 전기차 어댑터를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거 이제 뭐 테슬라발 이런 충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또 테슬라도 좀 움직였어요. 한 7% 정도. 그래서 오늘 전기차 충전 쪽이 가장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일단 휴맥스는 상한가 같고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동시호가에서 지금 상한가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또 좋으니까 FSD 쪽,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또 개별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연관돼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계속적으로 로봇 쪽, 뭐 조선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뉴로메카가 제가 알기로는 리포트를 쭉 읽어왔을 때 얘네가 용접 로봇 기술 1등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더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관련된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은 이 종목이 조금 더 좀 탄력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리밸런싱 흐름이 있으면서 좀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에 연이어서 뭐 오늘 알티오젠이나 리가캠 바이오들이 그런 흐름에서의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같은 경우 107,000원, 뭐 이틀 사이에 10% 넘게 올랐고요. 알티오젠도 거의 10% 올라가면서 30만 원 다시 좀 탈환을 했네요. 그런 흐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있었던 그런 이슈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미국장에 있었던 요인들이 좀 같이 믹스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오후 5시에 오징어 게임 2 나오니까 그거에서 1시간 사이에 또 시간의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런 뭐 컨텐츠나 오징어 2 게임 관련된 이미 좀 차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어서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은 그 흐름에서 또 굉장히 달라질 거고, 놀자주의 기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컨텐츠, 엔터 뭐 이런 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조선 기자재는 계속 강했던 쪽이고, 놀자주 강하고, 또 개별적인 이슈 있었던 쪽들 강하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규제, 요거는 사실 이렇게 막 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AI 서밋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또 어떤 발언하느냐, 요게 좀 핵심적으로 관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삼성 대비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젠순왕이 삼성도 좋게 말하고 하이닉스도 좋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은 어떤 아웃풋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만난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일부 하이닉스에는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좀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 네네.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미국장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더라도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개별 섹터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긴 한데, 저는 WSC로 일단은 대응해 보자는 얘기고, 지수의 흐름상에서는 우리 그 전국 흐름이 시시각각으로 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1월 새 벽두까지는 을사년해를 연 그 순간 1월 2일까지는 그 흐름이 될 것 같고, 1월 2일 이후에는 방향이 좀 더 뚜렷이 잡힐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거 변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린 1월에 여러 가지 미국 중심으로 변동 이벤트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전국 이벤트라는 것이 저번에 12월 3일날 그때 한번 있었다 그러고, 그 탄핵 소추가 된 게 또 한 번 했다면은 세 번째는 이제는 수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는 오늘부터 해서 1월 2일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방향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거에 따른 전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역시나 조선, 코스닥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제약, 바이오, 그리고 놀자주. 제약 바이오 플러스 놀자주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 떨어지는 거는 반도체, 가온칩스, 그리고 리노공업, 흡프스프, 또 ISC, 뭐 등등등등, 원익 IPS 이런 애들은 또 떨어지고 오르는 애들은 또 오르고. 알겠습니다. 오늘 JYP, YG, 또 저기 뭐야 CJ ENM 이런 애들도 계속 같이 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조용한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혹은 로봇도 가고 로봇은 뉴로메카. CES도 있고 하니까. 뉴로메카 7, 8%. 어때요? 오늘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활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전보다는. 이전 제가 그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최근에 이슈 정리할 때 이슈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슈나 테마는 확실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쪽 중심으로 본다면은 뭐 조선방산 변압기 계속 좋잖아요, 흐름이. 모든 산업이 다 좋을 수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나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좀 집중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해피한 그 또 주간이기 때문에 좀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지수는 조금 당연히 심심하겠죠. 환율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각각의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뭐 거기에 따른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산업적인 뭐 트레이딩 장세 혹은 뭐 이슈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기분 나빠지 않을까. 왜냐면 조용하다 그러면 맨날 그 변동성이 나와야 주식인데 좀 너무 삼삼하면 또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회는 있다. 하지만 뭐 잡는 게 쉽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뭔 얘기 해야 돼요? 원유 교수 얘기하면 되죠. 무슨 얘기 할까요? 왜 아팠어요? 그건 저 안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뭔 짓을 했길래? 뭔 짓이라뇨? 아픈 사람한테 뭔 짓 해서 짓이라는 건 줍니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짓이 나쁜 뜻이죠. 어감이 나쁜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구만.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왜 이렇게 왜 아팠어요? 그러게요. 요즘 좀 약간 골골대네. 아니 뭐 자주 아픈 것 같아 주기가. 그러니까요. 뭐 저도 그렇게 한두 느껴요. 달 만에 아픈 게 아니고 좀 이 주기가 한 짧아지고. 일주일마다 아프고 그렇죠. 장염 걸려, 이주에 한 감기 번, 걸려, 그렇지. 목 아파. 스튜디오가 문제인가? 스튜디오도 영향이 있지. 저도 근데 목이 많이 아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는 괜찮은데 이 두 분이 일을 나보다 과하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민감하다는 건 뭐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츄에이션이 네. 그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25일에 뭐 제사도 있긴 했지만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원래 컨텐츠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뭐 하나밖에 못 올렸어요. 그래요. 목이 아파갖고 영상을 하나도 못 크리스마스에 찍어가지고. 제사도 네. 있었어요. 바빴네. 네. 여러분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 감기 플러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솔직히 우리 하반기에 수익 많이 못 냈잖아요. 몇 명이나 수익 냈겠어요. 수익권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몸 관리 잘해야지. 몸 관리. 물론 코인 하신 분들이나 기민하게 여기저기 갔다 오신 분들은 수익권이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수익을 많이 못 내셨을 텐데 몸까지 아프면 더 서럽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 먼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좀 볼까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00억 정도, 기관이 66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70억, 기관이 9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도 200억 정도 내다 팔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이 초반에는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일단은 좀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미국 증시가 또 조기 폐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쵸, 이 일찍 결과값을 팔았지.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거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나라랑 또 좀 따로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게 환율이 어느덧 1,458원이거든요. 환율이 가장 더 큰 올랐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결국에는 이제 해온 물류값이 높아지면서 또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연달아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 좀 경쟁력이 생기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또 좀 다른 부분을 보면 중국이 또 특별부양책 한다고 해서
또 전인대 일정도 픽스가 또 됐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또 위안화 전망도 사실 막 지금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내수의 흐름들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또 일부 요인으로 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달러가 잡히지 않으면 수급은 어쨌든 막 그렇게까지 큰 재미가 보기 어렵다. 아니면 뭐 창신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의 영향이 이제 확실히 지나가는 것들을 확인이 되면서 네. 뭔가 반도체에서 되돌림이 나온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이 수치로는 마이너스로 나오지만 반도체 외에 나머지 산업군들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꽤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전체로 보면은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갔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굉장히 나가기만 한 걸로 인지가 돼요. 네. 이걸 좀 잘 나눠서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수급 자체는 뭐 어쨌든 그런 결과값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긍정적이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장세가 열리고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쏠리는 그런 시장들이 열리고 아니 확실하게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 뭐 조선방산 변압기업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면서 좀 지루해 보이지만 결국엔 지나고 나니까 또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야 괜찮지. 이게 당일에 뭔가 다 계속 하려고 하시면 지금 같은 시장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1458원 70전 7시부터 살짝 오르기 시작했는데 꼭 이렇게 개장 준비하면 막 미친 듯이 오르대요. 그래서 지금 1460원 바로 또 눈앞에 둔 상황인데 24일 이브날 6시 24일에 1460원 찍었었습니다. 1460원 27전까지 찍었었는데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주 같은 경우는 이런 환율이면은 원래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됐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하고 경쟁한다. 그러면 일본 엔화가 그 요거 한 몇 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위안화도 약세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가 비슷하면은 그 우리 수혜의 강도가 보통 좋으면은 우리가 약세되면 그 자체로 버는 게 있고 그 재무적으로 그다음에 마켓 쉐어를 게인할까봐 좋은 게 있잖아요. 마켓 쉐어 게인할까봐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 이런 건 좋은데 익스포저 된 게 30%고 50% 자동차 경우에 밑에 그 충당금 전입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마이너스예요. 환율이 분기적으로는 다르면은 네. 그런 요건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을 안 시키고 보통은 그걸 어떻게 봐요? 한 3개월 뒤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면 반도체 가격 자체의 흐름이 환율 올라가는 거를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바로 안 시켜주는 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앵커님 얘기한 대로 결국에 가서는 환율이 민감한 재료비보다는 그런 쪽으로 수혜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수급이 안 좋다는 게 문제된 거죠. 외국인이 빨리 안 들어오죠. 이 안정화돼야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 계속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딱 다 왔어. 그래야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다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는 거지. 그게 1470이 될지 80이 될지. 오케이. 그게 모르니까. 그러면 최근의 흐름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달러랑 엔이랑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달러 강세, 엔화는 약세인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그랬죠. 그러면 맞아요. 달러가 강세일 때 엔화 약세, 원화 약세인데 원화랑 엔화랑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그건 이제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요소가 상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왜냐면은 뭐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해요. 왜냐면 거기도 140에서 156, 7까지 빠졌다가 뭐 전일 기준은 155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가 1250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이 1250원 정도였고 이제 중간에 1300원 올랐다가 146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퍼센테이지는 더 큰데 그건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영향에다가 또 그런 이제 좀 정책적인 리스크 그런 것들까지 포함돼서 이게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다고 그런데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엔화하고 그 우리 원화하고 요즘 보니까 네이버에 나온 거 보니까 12월 7일 날 7일인가 언제야? 12월 5일인가?
근데 100엔에 949까지 갔다가 지금 928인데. 그렇죠. 엔화가 엔화 대비 엔화가 약세가 된 거지. 우리가 강세가 된 거야. 엔화 대비 그렇지 않나요? 근데 100엔에 엔화가 원화보다 환율이 더 약세라고요?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지금 100엔에 948이었는데 그거는 분석하고 이따가 800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엔화는 아직 저점을 안 갔어요. 작년이 아니고 최근 한 달 사이. 최근 한 달. 그러니까 최근 한 달에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우리 환율이 141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게 12월 3일, 2일, 12월 들어오면서 된 거거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된 게. 그리고 1455까지 왔는데 엔화하고 원화하고 관계는 100엔 대 원화잖아요. 그게 950까지 12월 6일 날 949까지 갔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928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900 이하 899 간 것이 얼마 안 됐어. 11월 초에는 또 899였거든. 근데 899가 12월 초에 요 사이에 949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약세가 됐어, 엔화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렇지.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가 약세된 건 맞는데 엔화가 약세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상쇄될 거라고 하는데 상쇄가 되고도 남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관계없어. 자동차가 다른 쪽 관계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원 환율, 엔 환율, 달러 환율, 국채 금리, 위안화까지 다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아이고 참 쉽지 않네요. 자,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이너스 됐습니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로 음전했습니다. 코스닥도 0.15% 마이너스로 음전했고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 507개, 상승 종목 320개 요 정도고요.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 840개, 하락 종목 상승 종목 700개 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초반에 딱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힘이 쭉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더 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오후에 한번 변화를 딱 주는 것 같더라고요. 더 빼든지 아니면 확 반등을 주든지.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연말까지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어수선한 연말 조용한 시장 너무 애쓰기보다는 내년을 준비하자 이렇게 넣었는데 내년에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나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저는 뭐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엔 네, 왜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급도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수출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결과값이 저는 특히나 반도체는 1분기나 2분기 안으로는 결판이 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바닥이 다지기만 해도 이제 이 하단 밸류를 딱 정해놓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흐름만 돼도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더 약해질 수 있는지가 확실하게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지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또 결판이 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쪽도 결국에는 이제 행정부 들어오고 5월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세게 할 거는 다 해놓고 인력 배치도 다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방망이질을 맞을지 아니면 같이 배 타고 갈지 그런 것들이 또 결판이 나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한 1월, 2월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3, 4, 5부터는 그래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러가 만약에 변동이 나오고 뭐 재정정책에서 국지 찍고 하면 또 약해지고 하면은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환율도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런 스토리를 보면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스토리가 괜찮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나리오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행해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이 지수단에서도 그렇고 뭐 좀 제가 이전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 이전부터 그랬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기도 여전히 어떠한 좀 중장기 포트를 짜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임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스토리로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단기적인 변동성에 생각을 안 하시고 나는 뭐 한 6개월 진짜 한 10개월 이렇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포트를 지금 열심히 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다라고 보거든요.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슈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뭐 미국장 연동해서 오늘 가져갈 것들, 뭐 사실 오늘 충전 쪽은 그 테슬라의 그런 흐름과 최근에 나왔던 그 기사들만 유심히 보셔도 아 오늘 충전 정도는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 관련된 이슈로 테슬라가 올랐다고 외신 분석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막 이렇게 매매를 하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밖에 못 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한두 번은 잘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보면 힘들어요. 이게 약간 바카라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는 바짝 당겨야 되긴 하지만 그거를 오래 쓰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 결국엔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포트를 세워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단식으로 하고 그 수익금을 뭐 채권이라든지 다른 걸로 빼놔서 이제 또 안전자산으로 해놓고 캐시플로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계단식 상승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점으로 한다면 뭐 요번 이제 1, 2, 3까지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포트도 짜고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건강한 뭐 기후제 투자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런 방향으로 하기엔 저는 정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현재 그냥 박스권 기조로만 보면 아 참 시장은 답답하고 짜증나구나로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팅에서 그 정치적 환경에 대한 안정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 지나가고 어떤 방향으로든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지나가고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돈 많이 쏟아부어서 진짜 지금 막 AI 변하는 거 뭐 팔란티어 홍보 영상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데 진짜 빨리 바뀌고 있어요. 폭스콘도 뭐 한다 그러지 저거 한다 그래 이거 한다 그래 전기차 뭐 한다 그래 거기다가 뭐 AI 싣는다 그래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안 싸움 하느라고 조금 이게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서 내년도는 그래도 최악을 지나가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때까지 정치적인 이슈가 해소가 안 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반으로 깔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또 그러면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저기 뭐야 중동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렇게 전쟁 상황 뭐 그런 것도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내년도 무언가 기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는 월요일날 얘기합시다. 3일 남았는데 오늘 내일 오늘 오늘까지.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를 해. 예. 오늘은 내가 했잖아. 오늘 내일 그다음에 마지막 날 그쵸? 그리고 좀 쉬었다가 30일이라고 1일 쉬고 2일까지 그때까지 아까 말씀 잘하셨네. 전국 안정되는 거에 따른 요동성을 우리만의 그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 돼요. 빠질 때 사야 되고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급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트레이딩 장세지. 네. 저는 이제 뭐 6개월 뒤를 바라보고 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네. 네. 다만 6개월 뒤를 굳이 예상하라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기대는 갖죠. 네. 에비던스는 차근차근히 확인하면서 접근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 빠질 때 사는 거 WSC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WSC도 우리가 이틀 전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펀더멘털리 바뀐 건 없어요. 해석의 여지하고 수급과 센티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고요. 그 뭐 연초에 어떻게 되느냐, 뭐가 기대되느냐 그거 원하면 제가 자료 준비가 있으니까 1월달에 무슨 이벤트가 있는가 한번 훑어 봅시다. 네. 시간 주시면 언제? 설명할게요. 언제요? 1월 이벤트. 아 언제? 지금 할 수도 있고 좀 이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달라고 할 때. 그럼 바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내년 거네. 내년 1월도 있고 내년도 6월도 있고 내년 1월은 12월도 내년 있고. 아닙니까? 너무 크잖아. 내년 1월까지 준비했어. 나는 저기 관점을 내년 1월까지만 봐주었어. 뭘 아니, 많은 걸 바래. 이 와중에서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도배하는 이 박운서라는 사람 뭡니까? 밥은서가 뭐야? 아니 내가 뭐가 싸가지가 없는데 밥은서가 뭐야? 아 내가 진짜 저분이 지금
하반기 내내 나한테 싸가지 없다. 하반기 내내.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아 근데 제가 뭐 다 저는 다 수용하죠. 난 무슨 그런 말인지 의견들. 모르겠는데 다시 할게요. 근데 이럴 때 할게.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시작 어때요? 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어때요? 아 그건 제가 모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싸가지 없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봐 진짜 나 힘들어서 그래. 아이 그만 얘기하고 몸 아프겠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자 갑시다. 아니 환자한테 이러는 건 반칙이죠. 그럼 오늘 나온 리포트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나온 리포트 1월 달 진취적으로 갑니다. 이제 새해니까 진취적으로. 징징 끝. 이제 그만합시다. 징징거리는 것도 3일 남았어. 이제 끝이에요. 내년 1월부터는 시장도 새롭게, 우리도 새롭게, 모두 다 새롭게 해서 진취적으로 갑니다. 앞을 보는 대한민국, 앞을 보는 오프닝맨 그렇게 갑시다. 자,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 한번 가볼까? 아 광고 하나 하고 하고 있어요. 하나. 자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오프닝백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도 새롭게 해드립니다.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탈모 완화 볼륨 샴푸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헤어 리프팅 샴푸 스트롱 가는 모발의 긴 모발 36,000원짜리 34,200원에 그리고 엑스트라 스트롱 이 있고요. 요거는 짧은 모발인데 빠지시는 분들 38,000원에서 36,100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롱이 있고 엑스트라 스트롱은 좀 더 많이 빠지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보여드렸죠. 창립자 카이스트 교수님이래요. 카이스트 과학자의 보이는 탈모 케어 이혜신 박사님께서 야 이거 탈모 샴푸가 별로 그렇게 효과 있는 게 없네. 내가 그냥 해봐야겠다. 그래서 화학을 이래 섞어 저래 섞어 해가지고 폴리페놀 잔뜩 섞어가지고 탈모 완화 샴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40분 만에 10억 원이 판매가 됐고요. 완판됐습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탈모 케어 솔루션 그래비티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도 우리가 치열하게 협상해서 확보한 물량이라고 합니다. 23만 원의 리셀가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리셀 방지를 위해서 한 명당 4개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김장현 본부장님의 리포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NH에서 오늘자로 나온 리포트인데요. 1월달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뭐 부채 한도 증액 시한 뭐 여러 가지 뭐 신규 의원 여기 미국 특히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1월 7일날 많이 말씀하신 CES 이 모멘텀이 뭐 로봇 관련되는 것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혹시 이슈가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업에 빌미가 아니죠. 그런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건이 그 전과 동일하다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5일, 6일 그 전까지 미리 많이 오르면은 오히려 CES 끝나고서는 흐물흐물해지겠죠. 근데 이제 정치 이슈가 됐던 다른 그 외부적인 여건으로 억눌렸다면은 오히려 CES 기간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은 그 JP 모건 컨퍼런스는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1월 중순부터. 물론 삼성전자 실적이 아마 1월 8일인가 언젠가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잠정. 네, 잠정적으로. 근데 많이 낮아져서 그 실적 자체 1월 초에 나오는 잠정 실적이 크게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그 숫자가 8조가 아니고 7조대로 나오면은 조금 단기 영향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이죠. 대부분 컨센서스가 8조는 넘게 나오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은 그건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은 CES, 삼성전자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또 중요한데 미국의 주식이 올라갔습니다만 결국은 실적을 바탕을 두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QOQ로 봤을 때 4분기 때 보통 한 5% 여기 나왔는데 잘 보이시나요? YY 5.75%가 컨센서스고 내년도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습니다. 최근 2개월 동안에 내년 컨센서스가 원래 14% 가까이였는데 네. 지금 12% 안짝으로 좀 낮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그래서 내년도 그 1월 달에 들어가서 4분기 실적 나오고 일부 가이던스 나오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1월 중순부터 있죠. 우리 삼성하이닉스 1월 말 실적 있기 전에. 그래서 초반에는 CSS, 우리나라 정치, 그 다음에 실적 시즌 이렇게 가고 더 중요한 건 트럼프 취임이죠. 트럼프 취임이 20일입니다.
여러 가지 예고된 행정명령 중에서 뭘 할까? 여기 엄청 많이 했는데 전기차 의무차 폐지, 멕시코, 캐나다한테 관세 매긴다고 했던 거, 천천히. 전기차 의무화 폐지, 네. 멕시코, 캐나다 관세 매기고 한 거, 그 중국 관세, 그거 이규제큐티브 오더로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는 날 1월 20일 이후에 이걸 하는지, 그렇죠? 파리 기후예방 탈퇴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호사가들이 얘기하기 좋고 글로벌 매크로가 아니고 비전 좋아하는 사람들 다보스 포럼이 바로 20일, 24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MC가 바로 28일 날 있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스킵한다는 게 컨센서스이죠. 물론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은 스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스킵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충 다 마무리돼서 2월 넘어가서 트럼프가 100일 액션 플랜이라는 거를 초안을 제시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뭐예요? 자기네들이 한 3개월 동안에 어떻게 뭘 액션을 할 것인지 그런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 2월 달 중에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1월 달 20일 취임하고 나서 원래 예고됐던 이규제큐티브 오더로 행정명령안이 먼저겠죠. 그리고 나서는 차근차근히 어떤 것을 중심으로 액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거를 한 보름 뒤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2월 중에 계획되고 있다는 지금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이벤트가 많아서 미국 자체도 이슈고 우리 전국이 아니더라도 이슈가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국의 안정까지는 방향성을 보이는 점에서 1월 한 초반 중반 이전에 모든 걸 좀 대충 잡아줘야지 이런 흐름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좋든 말든. 안 그러면 막 뒤죽박죽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그 변동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되냐? 빠질 때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사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2,500 자꾸 쉽게 얘기하는데 12월 3일에 우리 계엄 해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환율은 1,419였고요. 그 10년물 국채는 4.19였습니다. 이제 엄청 높아요. 그 엄청 높은 게 내려간다고 장담 못 하잖아요. 한두 주, 3, 4주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2,500을 쉽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트레이딩인데 빠질 때 사야 되고, 그런 걸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 오케이. CES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FOMC에다가 실적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1월이기 때문에 1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수도 있겠네요. 취임식도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긁히고 흥분하니까 양전했다고. 코스피 그래요? 0.2%, 코스닥 0.23%. 번호 가지고 긁어줘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니에요. 저희는 뭐 긁힐 게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요 정도 좀 조용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용한 시장이고 아무래도 내년도도 개인이 좀 트레이딩으로 하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는 글쎄.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지금은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수급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너무 나누지 마시고 각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혹은 산업적인 기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충 거의 동감합니다. 네. 나누는 게 조금 거시기해요. 지금 의미가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 내내는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건 조금. 오케이. 미국은 그게 통할 수도 있어.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 왜 워낙 그 나스닥 M7 이런 건 워낙 많이 가서 네. 일부 만약에 그 실적 발표되면서 약간 미스라든지 가이던스 실망스러우면은 그 핑계 대고 금리는 인하될 거니까 천천히 해도 러셀러 가고 뭐 스몰캡 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년도 얘기는 내일 하고 두 분이 자료 좀 준비해 오실 때 내년도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작년에도 이맘때쯤 그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자료 한번 다시 봤었는데 그렇죠. 꽤 잘 맞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뭐 바이오는 삼바 토픽으로 했었고 그다음 포트가 절반은 미국도 이렇게 있긴 했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준비를 한번 내일 본호님이 해주세요. 저는 오늘 다 했어. 귀 다 빠져갖고 할 얘기 없어. 내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모시지 말까요? 할 얘기 없으시면? 반도체를 총정리해드릴게. 너무 좋아요. 올해 1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가장 큰 것들 한 7가지 정도만. 그거를 한 30% 해주시고 네네. 70%를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죠. 미래는 제가 비전이 별로 없어서 3개월. 아예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3개월. 3개월? 3월 달까지 3개월도 의미가 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그럼 건 계속 빠질 때 사야 된다. 빠질 때 사야 긁히기 된다. 전에 사야 된다. 긁히기 전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그러면 헤드라인 가볼까요? 헤드라인. 네. 근데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여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니까. 편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기사는 사실 뭐 엄청 특별한 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 일단 식품주들 해외에서의 역시 매력도가 여전히 있다. 뭐 국내는 좀 쉽지 않고 이제 원가 상승은 이제 그런 거겠죠. 뭐 곡물 그 보고서 WASDE 요거 보시면은 곡물 가격 막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최근까지도 없는데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과자값은 저는 상당히 좀 이 예민한 저는 소비를 많이 하니까 과자에 대해서 한데 좀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좀 영향을 줄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기사 내용들 보면 거의 다 라면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불닭 얘기 나오고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HS 코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가지고 이게 볼륨 이게 금액만 보지 마시고 볼륨 단에서 크게 변동이 나오는지 좀 같이 보셔야 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요거 이제 중국이 내년 3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인대 어쨌든 픽스 됐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궁예에 같이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했었던 거는 대부분의 AI 쪽과 암호화폐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 그리고 트럼프나 뭐 이제 일론 머스크 향 그런 쪽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플로우, 큰 이제 정말 바다 같은 그런 물줄기를 조금 쫓아가시면 뭐 안전 마진은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뭐 내년 연간 리포트 내고 그다음에 그런 전망도 하고 하겠지만 그 어쨌든 뭐 미국장도 사실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네. GPR 수준은 꽤 높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전반적인 그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내가 내년은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를 할 거냐 왜냐면 올해 하반기 좀 쉽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조금 더 리스크 차원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계좌를 올릴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저는 전략이 정말 완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흐름부터 내가 이 어려운 구간을 경험을 해봤으니 이게 내 일상생활에 너무 큰 타격을 준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고 안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고 나는 이랬는데도 또 나름 돈도 잘 벌고 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성향도 좀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이 흐름들을 좀 찾아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기사가 하나 또 있긴 한데 네. 요건 좀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뭐요? 요건 따로 나중에 컨펌 받고 오케이 나면 나중에 해볼게요. 약간 노이즈가 있어요. 한번 뭐 이거 이건 주식 얘기랑은 조금 연관이 없는데 일본에서 봤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워낙 요즘 엄청 뭐 핫하대요. 있었던 네. 뭐 그냥 드라이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네. 이거는 마지막 기사인데 네. 그 일본에 있던 문화들이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요 메이드 카페도 그렇고 거기도 한번 이제 연초나 한번 그냥 가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좀 신기하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친 대행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말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그쵸.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일본에선 이게 엄청 인기가 있다라고 해요. 데이트메이트. 데이트메이트. 그래서 이게 근데 요즘에 당근 거래까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문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소비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게 투자나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런 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 또 뭐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연계하는 플랫폼에서 막 갑자기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지금은 되게 키워드나 이런 게 부정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네. 저런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오타쿠 문화, 그러니까 뭐 그냥 드라이한 의미의 오타쿠 문화, 네네. 그리고 뭔가 젊은 층들이 그 뭐 N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뭐 수익을 뭐 직업을 찾는 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게 예전에 일본의 그때 초입이랑 매우 10년 전, 15년 전 일본이랑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또 쌓여서 경제 트렌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것처럼 일본도 경제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큰데 개개인의 삶은 굉장히 쓸 돈이 없고 가처분 소득이 적은 그런 상황을 몇십 년간 이어왔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 동력을 진짜 절박하게 더 찾지 않는 이상 일본의 그런 슬픈 그런 히스토리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약간 그런 데를 문화에서 좀 많이 찾아요. 네, 뭐 되게 해석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지면신문 보시면 이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최근에 막 그런 얘기 들고 왔잖아요. 뭐 40만짜리 케이크, 파인다이닝 꽉 차 있는데 뭐 강남 거리 가면 진짜 요즘에 거의 고스트 타운이거든요. 완전 깜깜하고 뭐 가로수길도 가보면 거의 뭐 반절은 매장 문 닫아 있어요. 막 그런 것처럼 좀 핫한 데도 물론 성동이나 요즘 핫하게 뜨는 데도 있지만 안 좋아진 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9시 46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1% 플러스, 코스닥이 0.1% 플러스. 나란히 이렇게 조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아까랑 비슷합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이 중심을 잡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6% 넘게 올라서 또 한 번 신고가 뚫고 가고 있습니다. 29만 원까지 가서 이제 앞에 3자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화오션도 4.3% 상승 37,550원. 한국조선해양도 23만 5천 원 52주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더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CES 전까지는 좀 기대감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4% 정도 오르고요. 오늘 저기 코스닥 중에서도 뉴로메카 뭐 이런 애들 좋은 것 같던데. 네, 근데 좀 차익이 나왔네요. 아, 이틀 좀 동안 나왔네. 네, 주가가 뭐 30%도 거의 많이 올라서 네. 뉴로메카가 3.4% 플러스해서 지난 거래일에도 윗골이 좀 달았고 오늘도 윗골이 달아서 10% 플러스다가 3% 플러스 정도로 어쨌든 로봇 오늘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조선은 네. 인도 쪽에서 인도? 관련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조선일보에 의하면은 인도 그 위에 분들 항만 무슨 해운부 차관 뭐 이런 국영 조선사 이런 CEO들이 기사에 보시면은 이번 달 초에 뭐 한국의 빅 3사를 다 방문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향후 이렇게 장기 플랜이 한 1,000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국하고의 어떤 그런 모색에 대한 얘기가 이게 사실은 기사 리포트가 인도에서의 조선 업사이드 포텐셜을 한 몇 개월 전에 상반기 끝무렵인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 시점에 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은 오늘은 인도발 이슈가 있다. 미국에서 인도도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온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 이거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캐파적인 측면이나 모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조금 더 어텐션이 되는 성향이 있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좀 강한 연말까지 진짜 버티면서 계속 강한 데는 역시 조선이 짱이었습니다. 방산도 꺾였고 변압기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쁘진 않네요. 네, 변압기도 나쁘진 않고. 네. 버티고 있죠. 상대적으로 강한 걸 연말까지 찾으려면은 역시나 조선이 좀 더 강하고,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거는 화장품이 빠지네요.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코스닥에서도 계속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클래시스 아니고 저기 뭐야? 이런 종목들. 화장품 애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코스맥스도 그렇고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차익 실은 차익 실현? 네. 차익 실현? 조금 올랐잖아. 그래요? 약간 반등했지. 차익 실현? 차익 실현 할 것도 없는데? 다른 거 가면은 조선 가면은
차익 실현할 게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완전 주가가 내려와서 그냥 횡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어서 차익 실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가 정말 또 과격하게 변동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야 아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은 저는 뭐 플랫폼이나 용기 쪽 이런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개별주들 중에서 일부는 뭐 실적이나 이런 전망치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도 조금 뭐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일반적인 그냥 색조라든지 기초를 하는 쪽들은 내려와서 그냥 기고 있거나 더 빠지고 있거나,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이렇게 정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김영호 본부장님 마지막 뭐 자료 하나 하시고 가시죠. 그럴까요? 네. 오늘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저번에 한번 얘기가 됐던 건데 네. 한번 요거 리포트 나온 거 있어서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삼양식품 더 큰 시장 잡으러 간다. 네, 23일날 나온 건데 이게 중국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그 뉴스가 포텐셜을 막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느낌은 약간 인더스트리 완전히 다른데 브로드컴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얘네 비중이 있어요. 근데 중국 시장에 공장을 짓지 않았죠. 아니 중국 시장 공장 짓는 게 아니고 해외에 공장은 없었죠. 해외 판매망을 세우고 뭐 유럽을 세우고 뭐 했는데 미국 중심 나가고, 그런데 중국 시장도 꽤 나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시장이 엄청 큰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국물 아닌 거 비국물 쪽에 시장이 이제 막 성장이 발돋움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고 뭐 생산해서 다 하겠다는 얘기를 붙이면서 돈 2천억 투자해가지고 2천억 맞죠? 2천억 투자해서 27년 정도의 캐파를 갖추겠다는 그 계산이 얘네 포텐셜에 꽤 있습니다. 그 주가가 올라간 게 맞고요. 목표 주가를 그렇게 부른 것이 저는 타당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12월 며칠이죠? 10 며칠이었지? 하여튼 얼마 전에 첫 해외 생산 공장을 결정했죠. 그렇죠? 네. 해외에서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공장한 게 밀양 2공장. 그거 하고 나서도 1년 반도 아니라 또 했어요. 그럼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게 중국이고, 중국은 여태까지 해왔는데 현지에서 하겠다는 거는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 공장 증설분이 반영되는 것이 27년부터라고 하는데 27년 1월 달에 완성되는 거니까 원래 27년 1월 달에 완성하는 목표예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2,000억 들어갔고, 그럼 27년부터 이분이 정식 포캐스트는 26년까지 했지만은 실제 27년에는 중국 공장 건설분 플러스 온기 반영되면은 현재 매출, 회사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가 플러스 되는 것이 중국 공장으로 인한 중국향.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중국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들었는데 이름이 익숙치 않아서 우리가 아는 아주 큰 우리 상해 이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짱 삼양이니까 심양 쪽 아닐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양식품 뭐 이렇게. 그거 아니었던 것 죄송합니다. 자, 찾아볼게요. 안 나와가지고. 같아요. 아니 그 공시 찾으면 나와요. 공시 봤는데 제가 제이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포텐셜이 있으면은 밸류에이션을 타겟을 할증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건 포캐스트 내년도로 했기 때문에 할증을 많이 줘서 24별 줘갖고 100만 원 했는데 26년 이렇게 되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고 이익실은 있겠죠. 하지만 그 중간에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맞고 하이가 맞고 그전보다 그전에 20배가 항상 목이었는데 20배 정도를 25년, 26년, 27년 이렇게 가면서 계속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진도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게 이제 내수하고 해외인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중국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얼마냐면은 굉장히 지금 낮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볼까요? 여기 삼양 있네. 영어로 있네. 삼양의 마켓시어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여기 삼양의 마켓시어가 지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마켓시어가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저기 하나는 좌측이고 하나는 우측, 세 개는 우측입니다. 잘 나가는 한 중국의 이런 업체들은 우측 10%, 30%.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업체들은 50% 차지하고 나머지 꼬랩인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켓시어 2%. 중국에서 마켓시어가 1.9% 정도 되는데 본격적으로서 캐파를 늘린다면은 이 마켓시어를 꽤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봤자 뭐 5%까지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
그 국물 라면의 비중이 현재는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성장률은 한 15% 연간 15% 20% 된다고 보는 거고 국물 있는 전통적인 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성장률이 한 자리인데 이 성장이 높은 쪽에 자신감을 갖고 현지 공장에서 현지에서 어필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전 세계 라면 시장에서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중국입니다. 35%입니다. 그게 20조 정도 됩니다. 시장이. 20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를 차지할까? 지금 1%, 2%니까 얼마 안 되죠. 네. 이게 한 2%만 올라가도 한 4천억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조 정도, 이제 저기 2조 정도인데 2조 아직 2조 안 되죠. 올해는 1조 8천억이 하는데 내후년 얼마 됐을 때는 이게 2조 후반대까지 갈 수 있다. 꾸준하게 마진이 올라간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목표 주가를 최근에 올린 그 애널리스트의 흐름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테크니컬 접근하신 부분은 지금 올라간 것보다 이것도 조력 맞을 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장은 저장성 자싱시라고 제일 하네요. 저장성. 그러니까 베이징에 조금 밑에 있는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나온 거 영화 찍은 그 장소가 있거든요. 중국에. 임파서블 미션 3? 임파서블 3인 것 같아. 3인가 2인가 그게 그거 어딘데? 말하는 거죠. 3인가 4. 4. 중국에 찍었어요? 네, 중국에서 마지막 로케가 중국인 게 있었는데 그게 여긴 것 그 같더라고요. 저장성이에요? 자싱시. 안 가봐서 모르겠네. 저장성 자싱시. 네. 저장을 고맙습니다. 잘하러 가나 보죠. 네. 라면 저장해놔야죠. 네, 그렇지. 네, 비상식품이니까. 알겠습니다. 삼양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타당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투어 2기. 1월 말에 그리고 설 연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11월에 저희가 첫 미국 투어를 다녀왔는데 톰리의 세미나도 직접 듣고 모건 스탠리 세미나,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하버드 동문들과 하버드 클럽에서 김프로와 함께하는 저녁까지 이외에도 현지의 소비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하버드대, MIT대 방문해서 직접 특강을 듣는 등 이루 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투어입니다. 설 연휴를 활용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2기로 빠르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최소 인원 모집은 완료됐고요. 정원 제한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는 저희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거의 다 간 2024년도 잘 마무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오늘 목요일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 목요일. 안 계시구나. 안 오는구나. 가야겠나 없네. 나 아픈데 누구 하나 불러달라 그래야겠다. 너무 힘들다.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네, 오늘은 이따가 클로징벨에서는 354. 네, 304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는 거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